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 주역 강의 8번째 시간으로 괴의 상호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주역에서 점을 칠 때는 괴를 뽑잖아요. 그러면 그 괴 갖고 여러 가지로 이제 살펴보는데, 그냥 뽑은 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번 변형시켜 보기도 하고 막 반대로 한번 넣어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괴의 뜻을 풀이해내는데, 그런 이 괴의 상호작용, 괴를 뽑았을 때 이 괴를 어떤 식으로 변경해서 보는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역이라는 게 그 부호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주역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64개나 되니까 대부분의 책들도 이 64개의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6개도 아니고 64개나 되는데 그걸 언제 다 공부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주역 강의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도망갈까봐 그게 제일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작용이 있다는 거, 이게 지금 뭐 별거 아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별거 아닌데, 이런 괴를 뽑았을 때 서로 이런 작용을 한다, 이런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여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역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요, 처음서부터 깊이 파는 게 아니라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가볍게 훑어보고 다시 처음으로 와서 또 훑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혹계라는 게 있는데요. 혹계라는 것은 이게 이제 별게 아닌데 괜히 이름만 어렵게 달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요와 상요를 가리고 2, 3, 4개를 4개, 3, 4, 5개를 외개로 삼아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간단하죠?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화풍정이라는 개인데요. 초요하고 상요를 제외해. 그리고 2, 3, 4개를 4개. 그리고 3, 4, 5개를 외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풍정이라는 이 괴가 택천쾌라는 그 괴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것을 혹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화풍정이라는 괴를 딱 뽑았잖아요. 그러면 이 화풍정의 의미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혹괴로 한번 바꿔볼까 하고서 택천괴에 대한 내용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괴를 해석할 때 이런 식으로 바꿔서도 본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혹괴를 보면서 괴의 이 내포된 의미를 파악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괴를 딱 뽑았을 때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배우겠지만, 막 정반대로 뽑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혹괴처럼 위아래는 날려버리고 2, 3, 4하고 3, 4, 5로 4개, 몇 개도 한번 만들어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혹괴 그러면은, 초요하고 상요는 날려버리고 2, 3, 4를 4개, 3, 4, 5를 외개로 만드는 것, 이것이 혹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괴라는 건 뭐냐면요, 괴의 모양이 정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풍정이라는 이 괴가 있는데, 이걸 반대로 돌려버려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게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이게 태화역이라는 괴가 되거든요. 그럼 맨 밑에 있는 게 위로 가겠죠? 그렇죠? 반대로 된다는 얘기는 1요가 상요가 되고, 2요가 5요가 되고, 3요가 4요가 되고, 4요가 3요가 되고, 5요가 2요가 되고, 상요가 1요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반괴라는 것은 별게 아니라 돌려버린다, 반대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이 화풍정을 보면 반대에서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쪽에서 사람이 봤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 괴를 확 돌려버린 것, 이것을 반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괴나 도정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이 나중에 이제 괴를 뽑으면 이 괴를 해석할 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혹괴래도 보고 반괴래도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괴를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괴로 했을 때는 화풍정이라는 괴가 택하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대괴라는 것은 뭐냐면요, 괴의 모양을 반대로 해도 모양이 같은 괴를 말해요. 반대로 해도 모양이 같은 괴. 방금 전에 반괴라는 것은 뒤집은 거잖아요. 그런데 뒤집어도 내용이 똑같아. 그러니까 중건천 같은 경우는 효 6개가 전부 양효로 되어 있으니까 뒤집어도 똑같죠. 태풍대가를 보세요. 위아래로 이렇게 음효로 되어 있고 가운데 4개가 전부 양효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뒤집어도 태풍대까지. 산내일을 보면은 위아래로 양효로 되어 있고 4개가 다 음효로 되어 있으니까 뒤집어도 똑같지. 산내이죠. 이런 것을 대괴라고 합니다. 별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혹괴, 반괴, 대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교괴라는 게 있는데요. 교괴라는 건 뭐냐면 내괴와 외괴가 서로 바뀐 괴를 말합니다. 교체 양상력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화풍정이라는 괴가 있는데요. 내괴와 외괴가 바뀐 거야. 그러면은 보세요. 요 초요, 2요, 3요 요게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 3개가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3개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풍화가인으로 바뀝니다. 화풍정이 풍화가인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것이 혹괴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혹괴는 밑에하고 위에 거하고 날려버렸죠. 그리고 2, 3, 4가 밑으로 가고 3, 4, 5가 위로 가는 것. 이것이 혹괴였는데 교괴는 위아래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내괴가 위로 가고 외괴가 밑으로 가는 것. 이것이 교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은 이게 괴가 하나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해석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괴를 딱 뽑았는데 화풍정이라는 괴가 나왔어. 그럼 화풍정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막 바꿔보기도 하고 내괴하고 외괴도 바꾸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얻는다. 그래서 그 전에 이 괴의 바뀌는 모습을 제가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괴라는 게 있는데요. 6효의 음양이 모두 반대인 괴. 착괴라고도 합니다. 자, 보세요. 반괴는 위아래로 돌려버린 거잖아. 위아래로. 그런데 방통괴는 음양이 바뀐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풍산점이라는 괴가 있는데요. 위에가 이제 밑에 구멍이 뚫렸으니까 뭐예요? 오손풍이지. 그리고 이거는 위에 양효가 위에 있으니까 칠간산이지. 그래서 오손풍하고 칠간산이 서로 결합된 거잖아요. 풍산점이라는 게. 그런데 이것이 음효는 양효로, 양효는 음효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니까 위에는 사질례가 되고 밑에는 이태택이 되죠. 그래서 내택기매가 됩니다. 풍산점에서 음양을 싹 바꿔버리니까 내택기매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승강입니다. 승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승강기라고 부르잖아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그 승강을 말합니다. 부정한 효를 올리거나 내려서 정을 얻게 하는 방법. 서로 승강시켜 모두 효과 발음을 얻는 이상적인 괴가 되도록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중건천이 있어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부 양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5가 양, 246이 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2효하고 4효하고 상효에 해당이 되는 건 부정이지. 부정이잖아. 그 효의 위치가. 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양이 들어왔잖아. 그리고 중지권 같은 경우는 다음이니까 135가 양이 돼야 되죠. 그런데 다음이니까 첫 번째 효, 세 번째 효, 다섯 번째 효가 부정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 두 개의 효가 있을 때 이것을 이 두 개가 서로 전부 다 정의되도록 서로 바꿔주는 거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여기에서 246이 지금 부정이잖아요. 중건천에서는. 그럼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양효가 위로 올라가. 그리고 이 중주원에서 다섯 번째에 있는 이 효가 일로 내려와. 그래서 서로 바꿔. 그리고 지금 네 번째에 있는 양효하고 첫 번째에 있는 음효하고 서로 바꿔. 그리고 여섯 번째에 있는 이 상효하고 세 번째에 있는 이 음효하고 서로 바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올라갔다 서로 내려갔다 이러면서 자리를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효가 서로 어떻게 돼요? 수화기제가 되지. 135는 양이고 246은 음인. 모두 정의 위치가 된 수화기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수화기제는 6개가 모두 정이면서 서로 비가 되죠. 양옆에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모두 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데요. 이 괴가 어떻게 서로 두 개의 효가 서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효와 계의 그 서로 상호작용 이런 것을 배웠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밌는 좀 폭넓은 내용의 주역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